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한글을 어떤 도구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도,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도구들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선택한 그런 이유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나이가 우리 아이들 보통 이렇게 한 5살, 우리나라 나이, 이제 만으로 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나이로 치면, 뭐, 유치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보통 이제 5세, 안 그러면 빠르면 4세, 이때부터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그 나이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한글을 떼고 갔죠. 그게 현실이니까. 보통 보면 한 5세 정도 돼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이제 7살이죠. 7살. 7세부터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나이가 되어지면 어떤 인지적인 사고력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감정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좀 이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나이가 아직까지 조금 미발달되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우리 아이들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상징이에요, 상징. 자, 우리가 지금 견본품만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 니은, 그리고 숫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견본품 같은 경우는 딱딱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됐고, 또 이런 식으로 됐고, 이렇잖아요. 이게 뭐 재료가 뭔지든 간에 보통 좀 괜찮은 거는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원목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상징이라는 것은 이 뭐냐면 이 하나의 이 도구잖아, 도구. 그렇죠? 기억이라는,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는 기억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망치야, 망치.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상징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딱 봤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던 이거와 유사한 모양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리에 어떤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면 보통 애들이 망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들겨. 어머니들은 이것을 글자라고 보죠. 글자. 그렇죠? 사실 글자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망치나 다른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망치라는 도구로 상징화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니은도 마찬가지겠죠. 니은도 또 다른 어떤 상징을 가지거든요. 그 니은으로 보는 거나 기억으로 보는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글자를 모를 때는 자기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유사한 것으로 이것을 하나의 이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머리가 기억력이 좋고 하나를 가르치면 내일이면 10개를 알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거, 한글을 배우는 데서 지속적으로 몇 달을 걸려서 한글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게 되죠. 단어도 배워야 되니까. 그랬을 때 보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한글을 배우는 것을 재미있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흥미가 지속돼야 돼요. 흥미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흥미가 지속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 호기심.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계속 재밌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도구를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제 교육적인 효과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어떤 도구니까 이것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구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건가, 만들어지는 건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한글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는 거라서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선택하는 도구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재미있게 배워 나간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성품인 견본품이 있어요. 그렇죠? 견본이 아니라 기성품이라고 할게요. 기성도구. 기성도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원목으로 되었든지 뭐 플라스틱으로 되었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 니은 뭐 이렇게 글자들하고 모음 글자, 뭐 숫자 글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뭐 이렇게 판에다가 글자를 적어 놓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조합이 나중에 안 되거든요. 한 번 선택한 도구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방금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그런 도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일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호기심이 먼저 떨어지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움직이지가 않아. 한번 돌리면 니은이로 되어지면 니은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돌려도 저렇게 조금 돌려보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점토입니다. 점토. 자, 점토는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떼도 되고, 그리고 뭐 이 전체 한 뭉텅이 가지고 내가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글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토를 보면 바로 아이들이 상징을 하게 돼요. 어떤 상징? 이것으로 흙이나 모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경험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드는 그런 기억이 있죠. 네, 그것이 바로 모래라든지 뭐 진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해요. 네, 이 점토가 비슷하게 생겼거든. 자, 그럼 점토를 만지는 아이들 우리 보면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면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놀죠.
몇 시간을 해도 애들 재밌게 놀고 합니다. 그 흥미라는 것은 보장이 되죠. 호기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 자극하겠죠. 예, 또 그런 거예요. 또 창의적인 것은 이 점토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요즘에는 컬러풀하게 나오기 때문에 색깔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색깔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점토만한 게 있다, 점토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있다 하면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선택한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적절한가 말은 이 교육적인 효과가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검토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랍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점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막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 뭐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 기준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부모님들께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이 조금 발달을 할 것 같아요? 창의성이지. 고민을 하니까 사고력도 생기고. 우리 어머니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제가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것만 가져가. 그럼 이 점토만 쓴다고요. 다른 도구가 더 좋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이 부분이 만족하는 도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결국 이거거든,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점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글을 가르쳤을 때, 그 연구의 결과들이 효과가 있거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장 기준에서 봤을 때 상징과 흥미와 창의성을 고려한 도구를 사용했을 때 교육에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효율성도 드러날 수 있겠죠. 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면서 그냥 자기가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이제 한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글에 대한 부분이지만 다음 시간에는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할 것인가, 어떤 교육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도구는 마찬가지, 도구는 이 점토로 하시면 돼요. 이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한글과 숫자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두 개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